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화형 모델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미지 생성 모델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 생성 모델 경험해 보셨죠? 이미 그죠? 많이 해보셨죠? 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던 방식이 절대 틀렸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방식에 오늘부터 저하고 같이 경험해보는 방식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미지 생성 모델에 대한 기본 개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이미지 및 영상 생성 AI는 텍스트 설명이나 이미지 소스를 분석하여 새로운 시각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주로 확산 모델이라고, 디퓨전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확산 모델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단 몇 초 만에 고퀄리티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미지 생성에 그치지 않고 이를 영상 제작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이 이미지 생성 모델을 뭘로 수업을 진행했었냐면 이미지 FX하고 위스커로 했어요. 위스커. 그런데 이미지 FX랑 위스커가 구글 플로우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이걸 수업의 방향성을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 근래부터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미지 생성 모델은 플로우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로우로 진행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플로우 안에 있는 나노 바나나 2, 나노 바나나 뭐 이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로는 일단 무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는 양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영상 생성 모델을 경험할 때 플로우 안에서 이미지 생성이랑 영상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플로우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 보면 구글 플로우란 무엇이냐? 개발 배경. 자, 결론적으로 구글 플로우는 구글이 선보인 혁신적인 AI 기반 컨텐츠 제작 플랫폼으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제작 기능을 하나의 화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흩어져 있던 구글의 강력한 생성 모델들, 이마젠, 베어, 제미나이, 나노바나나 등을 하나의 작업 흐름 안에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 주요 특징으로는 텍스트 프롬프트 뿐만이 아니라 기존 이미지를 프로젝트에다가 끌어놓는 방식을 이용해서 캐릭터나 스타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커요. 이게 이미지 생성 모델 경험해 보신 분들 많죠, 그죠? 많은데 이미지 생성 모델에 저는 나노 바나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요. 제가 대화형 모델, AI 생성형 AI는 제일 처음에 챗GPT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했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나노 바나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일관성 유지예요. 일관성 유지. 일관성 유지인데 나노 바나나 이전에는 유료로 결제를 해도 일관성 유지가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느낌이었어요. 캐릭터 레퍼런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주고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일관성 하는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하면 한 60, 70% 정도 반영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나노 바나나가 딱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90% 이상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느낌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0%라고 이야기 안 하죠. 생성형 모델은 절대 100%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료 플랜 똑똑한 친구라고 해도 한 1, 20% 정도의 오류는 항상 존재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생성형 모델로 이런 거 뽑아냈어요 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막 강의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 수십 개를 돌려서 제일 좋은 결과물들을 뽑은 다음에 그걸 보여주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농담 삼아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다고. 여러분 대신해서 크레딧을 탕진해보고, 진짜 얼마나 많이 시도해봤겠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하려고. 탕진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제일 좋겠다. 또는 이게 별로다. 하는 것들을, 경험치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주요 특징이라 해서, 기존 이미지를 프로젝트에 끌어놓는다 해서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해서 한 번에 여러 스타일의 변형을 요청하거나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수정하는 등 직관적이고 반복적인 편집 작업에 가능하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캐릭터의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 요게 얼마나 핵심적으로 중요하냐면 이 친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되느냐? 바로 이미지의 수정 또는 이미지의 합성이 가능한 거예요. 이미지의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될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처럼 생긴 이미지를 예를 들어 출력을 한 거예요. 생성했은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제가 이렇게 딱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선글라스로 바꿔줘. 라고 하면 이미지 일관성이 유지 안 될 때는 아닌 거예요.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사람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선글라스만 바꿔달라고 하면 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선글라스 낀 모습으로만 바뀌게 돼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인페인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페인팅이 뭐냐, 이미지 안에서 뭔가 변화되는 작업들. 자, 그 다음에 내가 9:16 비례예요, 이미지가. 그런데 이걸 16:9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옆에가 없잖아요. 옆에를 채워주는 기술을 아웃페인팅이라고 해요, 아웃페인팅. 그런데 이 아웃페인팅을 시도를 하면 예전에 일관성 유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채워지긴 하는데 원래 있던 이미지가 또 변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는 것들이 가능해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캐릭터 일관성이 유지가 돼요. 기본 이미지가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노 바나나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료라고 했죠, 지금. 해보면 0크레딧 소모예요, 0크레딧. 자, 그 다음에 구글 플로우의 특화 스타일 및 기능이라고 해서 제가 넣어놨는데, 멀티 모델 및 에셋 통합 활용, 이마젠이나 나노 바나나 같은 고성능 이미지 생성 모델을 골라 쓸 수 있으며, 생성된 이미지를 독립형 시각 SS로 쓰거나 곧바로 영상 제작의 소스로 활용할 수 있다.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플로우가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영상도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플로우를 쓴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게 돼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이미지의 일관성만 유지되는 게 아니고 캐릭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캐릭터. 자, 이 캐릭터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이 캐릭터는 이미지의 기본적인 이미지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이미지 하나가 캐릭터 시트를 활용해 가지고 일관성이 유지되는 어떤 다양한 장면들을 연출을 해낼 수가 있고, 심지어 이 캐릭터라는 기능 안에는 목소리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소리를 넣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 원래 이제 AI 목소리를 우리가 생성할 때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데, 감정을 제일 잘 표현하는 AI 목소리 생성 플랫폼이 뭐였냐면, 구글에서 나온 제너레이트 스피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 단점이 뭐냐? 목소리 일관성 유지가 안 돼요. 똑같은 캐릭터, 똑같은 프롬프트를 준 다음에 처음에 뽑고, 그 다음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해서 내용만 바꿔서 뽑죠? 목소리가 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플로우에 캐릭터라는 게 딱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목소리의 일관성까지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도 있는데, 저는 플로우의 가장 큰 장점이 캐릭터.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핵심. 그만큼 이미지나 영상 생성에서는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캐릭터 및 스타일 일관성 유지. 프롬프트에 골뱅이 기호를 사용해 특정 캐릭터나 아바타, 기존 업로드 이미지를 참조값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러 장의 이미지나 영상 클립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 인물이나 오브젝트 일관성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근데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는 아니에요. 10번 중에 9번은 일관성 유지가 되는데, 그래도 한두 번은 일관성 유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반복 수정 및 영역 선택 편집. 전체 이미지를 통째로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이미지 내에서 특정 부분만 선택하거나 텍스트로 자연스러운 변경을 지시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섬세하게 다듬을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페인팅. 이미지 안에서 특정 영역을 지정해서 그 부분만 수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정리, 일단 핵심 정리 이런 말 억수로 고급스러운 멘트죠. 구글 플로우는 단순한 단발성 이미지 생성을 넘어
일관된 캐릭터와 스타일을 유지하며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영상의 흐름까지 연결하고 싶을 때 최적의 솔루션이다. 구글의 최신 AI 모델들을 하나의 자학 공간 안에서 자유자재로 조합해 전문가 수준의 컨텐츠를 완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 모델 어떤 친구인지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 작성은 마치 화가에게 그림을 의뢰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림을 AI라는 화가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AI는 사람처럼 눈치껏 알아듣기보다는 입력된 데이터의 순서와 비중에 민감하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어떤 순서로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느냐가 결과물의 품질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한 수십 가지 단어를 나열할 필요 없이 이미지 생성 AI 프롬프트는 4대 핵심 요소 공식, 피사체, 배경, 카메라, 스타일의 뼈대만 기억하고 각 요소의 디테일을 채워 넣으면 AI가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은 내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어.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런데 똥손이야. 그런데 내 친구 중에 그림 진짜 잘 그리는 애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잘 그리냐면 사진하고 똑같이 그릴 수도 있고 만화, 피카소, 뭐 고흐 내가 막 부탁하면 하여튼 못 그려내는 그림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한테 내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영씨 반장님이 내가 내 친구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할 거 아니야. 나 그림 좀 하나만 그려줄래? 그럼 친구 뭐라고 해요? 뭐 그려달라고? 뭐 그려달라고? 무엇?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피사체. 무엇을 그릴 것인가? 그러면 피사체가 있으면 뒤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배경. 그죠? 피사체만 땡그려 있는 거 아니죠? 심지어 만약에 배경을 크로마키를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배경. 그 다음에 뭐예요? 카메라. 얼마나 카메라를 가까이 들여서 찍느냐, 또는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 또는 어떤 구도로 놓고 찍느냐. 그게 바로 카메라.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스타일. 사진처럼 그려달라고? 아니면 만화처럼 그려달라고? 애니메이션처럼? 또는 뭐 유아 스타일? 스타일.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우리 어제 경험했던 똑똑한 애한테 프롬프트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줘요. 심지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주죠. 그런데 내가 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뽑아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정할 때도 이걸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내가 알면서 시키는 거랑 모르면서 시키는 건 달라요. 모르면서 시키면 뭐예요? 응용이나 수정이나 하는 것들을 잘 못하겠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킨다. 그럼 얘가 뭔가를 뽑아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내가 보는 4개의 관점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제시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제일 먼저 피사체. 무엇을 그릴 것인가? 이미지의 절대적인 주인공이며 프롬프트의 맨 처음에 와야 가장 높은 가중치를 받는다. 단순히 고양이라고 쓰기보다 세부적인 속성을 더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 그래서 포함할 세부 디테일. 제일 첫 번째로 대상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사물인지, 로봇인지,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가죠.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이 더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밑에 보시면 생김새 및 특징.
나이, 옷차림, 표정, 머리색, 털의 질감 등등등등등. 자, 그 다음에 동작 및 상태. 이 피사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느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 또는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느냐 하는 것들. 자, 예시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렇게. 보송보송한 주황색 털을 가진 커다란 눈망울의, 다가 빠졌네요. 커다란 눈망울의 아기 여우 한 마리가 두 발로 서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자, 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죠? 그죠?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냥 같이 하면서 우리 해볼게요. 자, 똑똑한 애 열어주세요. 그리고 검색창 열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우리가 제미나이나 챗GPT나 이런 데서도 이미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뽑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챗GPT에서 뽑으면 뭐가 있어요? 1일 사용량이라는 게 있죠. 크레딧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걸 제미나이에서 뽑으면 웬만큼은 뽑히는데 그래도 얘도 또 1일 사용량이 있고, 심지어 제미나이에서 뽑으면 뭐가 있어요? 워터마크가 붙잖아요. 그죠? 그래 보신 분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지를 어디서 뽑을 거다? 플로우에서. 그래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플로우라고 치보세요. 한글로 치셔도 돼요, 플로우. 자, 그리고 요거 아니에요. 요거 잘못 눌러서 요거 들어가시는 분 요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 구글 랩스라고 되어 있는 요 구글 플로우, 요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구독하라고 싹 꼬시죠. 그냥 X 눌러서 닫아.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제가 다른 시간대에 수업하면서 만든 친구들이에요. 자, 여기서 새 프로젝트라고 하는 친구를 눌러보세요. 계정이 없으신 분, 그 다음에 혹시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 있을까요? 써본 적 있어요? 없어? 다음. 쭉 내려. 계속. 요거 잠깐만요. 그리고, 그죠? 잠깐만. 클릭. 계정. 있어요? 됐죠? 써본 적 있어요? 없어? 자, 그리고 뉴 프로젝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플로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엄청나요. 엄청난데 우리는 짧은 수업 시수를 감안을 해서 지금은 이미지 생성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하면 여기 우측에 보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게 모델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델. 요거 눌러보세요.
그럼 요 안에서 내가 이미지를 뽑을 것인지 영상을 뽑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영상 생성 모델을 경험할 때도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지금은 이미지. 자, 이미지를 선택하고 나면 그 밑에 뭐냐 있는가 하면 화면 비율이 이렇게 나와요. 화면 비율이. 플로우가 가장 큰이 아니고 단점 중에 하나가 화면 비율은 딱 정해져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정해져 있는 것밖에. 그래서 이거 이외의 다른 비율은 만들 수가 없어요. 플로우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연습이니까 16대 9 비율로. 자, 16대 9 비율이 뭐예요? 그렇죠. 유튜브 롱폼 영상이 컨텐츠가 16대 9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 있죠, 모니터. 모니터가 16대 9 비율이에요. 그리고 1920에 1080 FHD 사이즈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16대 9라고 하고 1, 2, 3, 4 있죠. 이게 뭐냐 하면 한 번에 몇 장의 이미지를 뽑을 것이냐 라는 거예요. 연습이니까 그냥 우리 1 할게요. 1. 1. 자, 그리고 그 밑에가 뭐냐 하면 이미지를 뽑을 때 어떤 모델을 쓸 것이냐예요. 그러면 나노 바나나 프로, 나노 바나나 2, 나노 바나나 라이트 이렇게 있죠. 자, 나노 바나나 프로 눌러보세요. 선택해보세요, 먼저. 밑에 뭐라고 나와요? 생성 시 0 크레딧이 소모됩니다. 라고 나오죠. 자, 다시 이번에는 나노 바나나 2 눌러보세요. 생성 시 0 크레딧이라고 나오죠. 나노 바나나 라이트 역시 0 크레딧. 한마디로 이미지 생성하는데 크레딧이 전혀 소모가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무제한으로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나노 바나나 2 라이트 같은 경우는 다른 플랫폼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생성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이에요. 근데 완성도라든지 퀄리티는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긴 해요. 근데 충분히 이걸로도 완벽한 걸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나노 바나나 2하고 나노 바나나 프로는 0 크레딧이 소모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약간 하루치는 다 썼어요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나노 바나나 2 라이트로 작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만드는 거하고 여기서 만드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챗GPT나 제미나이에서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읽으면서 이미지 한 장이 탁 나오죠. 그럼 그 이미지 바로 밑에다가 프롬프트상에 어떤 다른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계속 수정, 보정, 수정, 보정 하면서 가야 되는데 플로우에서는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 자, 어쨌든 볼게요. 자, 제일 먼저 피사체 무엇을 그릴 것인가? 검색창에다가 고양이라고 해보세요. 고양이. 고양이. 요거 하나만 뽑아보고 우리 좀 쉴게요. 네, 안 돼요. 잠깐만. 요건 여기 엑셀로 스타트. 그리고 에이전트가 켜져 있어.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실행. 그러면 고양이가 나왔네요. 귀엽죠? 고양이. 귀엽다. 어디 가고 있습니까? 이게 에이전트가 켜져 있어. 다시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어때요, 고양이? 기본적으로 구글에서는 이미지 생성할 때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실사 사진 스타일로 뽑아줘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친구들이 거의 상용 평준화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 이미지 플랫폼들도. 근데 중요한 거는 다 틀리죠, 고양이가. 그렇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맨 끝에 T, 트랜스포머, T, 변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가 생각하는 각각의 그 에이전트가 생각하는 고양이의 그림이 다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창기에는 처음에 이미지 생성 모델은 그래서 오히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일관성. 자, 그리고 구글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우리가 특별히 스타일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실사 사진 스타일이 뽑혀져 나와요. 근데 이 실사 사진 스타일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딱 뽑으면서 앞에서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이게 AI로 뽑은 거지. 만약에 안 본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다고 하면 이거 AI로 뽑았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무엇을? 피사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피사체. 피사체에 대한 이야기.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조금만 쉬어가도록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 8시 10분까지 쉬어갈게요.